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김은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작곡가의 삶과 음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바흐와 양대산맥인 핸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나눴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고 이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독일, 그중에서도 동부 독일에서만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주로 궁정과 교회에서의 음악가의 삶을 살았고요. 어떤 연주회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연주를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음악 인생을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렇다 할 음악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은지 바흐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작곡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옥 같은 바흐의 작품들은 바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진가가 묻혀 있다가 200년이 지난 후에야 발굴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바흐는 대중들이 어떤 음악에 흥미를 느끼는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음악들만 작곡하며 연주하고 살았지요. 그에 비해서 오늘 살펴볼 핸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그렇군요. 바흐라고 하면 워낙 이름이 유명하니까 유명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소박한 삶을 살았던 네, 작곡가고 맞습니다. 또 사후에 조명된 그런 네. 작곡가로 알려주셨는데 근데 또 오늘 살펴볼 핸델은 그와 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고 저도 사전에 막 찾아보면 바흐와 핸델의 생애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핸델은 어떤 작곡가였나요? 네, 우선 바흐와 핸델은 1685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바흐는 평생 독일 자기 동네에서만 활동했고 사람들은 바흐를 몰랐는 거에 비해서 네. 핸델은 독일, 이태리, 영국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미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핸델의 원래 이름은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 이름인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의 시민권을 받고 영어식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었는데요. 네네. 영어 이름은 조지 프레데릭 핸델입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핸델을 찾아보면 이름이 독일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핸델의 최종 국적은 영국이기 때문에 핸델의 이름을 쓸 때는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동갑내기였지만 핸델과 바흐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바흐는 사후에 좀 더 조명받고 네, 주목된 맞습니다. 작곡가였지만 핸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유명했던 네. 정말 다르네요. 근데 교수님 혹시 왜 영국 시민권을 받게 됐는지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나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그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은 국제적인 활동을 한 작곡가였고 영국으로 귀화도 했는데 그럼 이제 핸델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핸델은 독일 할레에서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음악가의 가족에서 태어난 바흐와는 달리 핸델의 아버지는 궁정에서 일하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핸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궁정에 자주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개최되는 많은 연주를 접하면서 자라났습니다. 핸델은 어린 나이부터 궁정 음악가들에게 건반악기 연주법이나 작곡, 오보에 바이올린과 같은 음악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핸델이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아버지는 핸델이 음악을 생업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법학도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할레대학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핸델은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때때로 사적인 음악 레슨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결국 핸델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음악가의 첫 발걸음으로 할레에 위치한 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간 봉사한 후 좀 더 전문적인 음악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함부르크로 떠납니다. 핸델은 함부르크에서 오페라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겸 건반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주 활동과 더불어서 함부르크 오페라단을 위해서 오페라를 처음으로 작곡하게 되는데요. 네.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오페라로 인해서 핸델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마침 함부르크를 여행하던 이태리 사람인 페르난도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핸델의 오페라에 크게 감명을 받고 네. 핸델을 이태리로 초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럽 음악가들의 로망은 이태리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태리를 다 갔던 시기였던 것이죠. 핸델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초청에 따라 이태리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핸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바흐랑 비교가 되는 네, 거예요. 너무 많이 그렇죠. 너무 지금 벌써. 다르네요. 네. 뭔가 처음부터 궁정 음악가들한테 각종 연주법이나 작곡, 악기들 레슨까지 받고 어떻게 보면 네. 음악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빠 또, 덕분에. 근데 또 부모님은 음악하는 걸 반대하셔서 다른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가 다시 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음악가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처음부터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법학도에서 함부르크 오페라단 그리고 이태리로의 여행까지 핸델은 정말 여기까지의 생애만 봐도 참 드라마틱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핸델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 이 이태리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이태리로 간 핸델은 가는 곳마다 핸델의 명성을 들은 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인 피렌체에서는 이태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로드리고를 작곡 및 공연하였습니다. 그 공연으로 인해서 핸델은 로마에 있는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됩니다. 핸델은 그에 대한 답례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독주 칸타타, 이중주와 같은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이태리 여행 중에 오페라라는 장르가 이태리 청중들에게는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오페라 작곡을 멈추고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페라는 세속적인 장르로 주로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얽힌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태리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별로 재미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태리는 교황청이 있는 가톨릭의 효시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델은 주로 성경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담은 종교 오페라인 오라토리오라는 장르를 작곡해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이태리인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핸델은 나폴리와 베네치아에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추기경들의 궁전 모임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고 연주하였고 그렇게 계속된 이태리에서의 생활로 그는 이태리의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하여서 그의 작품 속에 넣었습니다. 이태리에서 활동은 핸델을 세계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페라와 오라토리의 차이도 설명을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핸델을 보면요. 뭔가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는 그냥 오페라가 주목받지 못하는 걸 바로 어떻게 보면 청중들의 원하는 걸 캐치해서 바로바로 또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오라토리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음악가로서 참 중요한 능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태리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핸델이잖아요. 다음 여행지가 또 있나요? 네, 핸델의 음악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가 런던에서 처음 공연이 되었는데요. 핸델은 영국 왕실의 총애를 얻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왕과 그의 가족들은 영국 왕실 예배당에서 핸델을 초청해서 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영국 국왕이 핸델이 영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했고 1726년 핸델은 영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즉 영국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도 원래 이름인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에서 영어식인 조지 프레데릭 핸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수록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영국인들을 위해서 작곡된 영어로 된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은 영국의 자랑이었고 존경받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핸델은 죽을 때까지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의 영국인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핸델은 결국 태어난 독일이 아닌 영국의 유서 깊은 웨스민스터 사원의 시인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요. 핸델의 생애에 대해서 쭉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 바흐와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바흐보다는 화려한 삶 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했고 또 가는 곳마다 되게 주목받고 네. 명성을 날렸던 작곡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끝내는 영국의 네, 시민권을 맞습니다. 받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네. 떠난 정말 대단한 네. 작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가들의 이렇게 생애를 살펴보는 게 그동안 우리가 곡에만 집중을 했다면 네. 곡을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인 모차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